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PD는 저쪽 당 소식을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저쪽 당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청 궁금해요. 윤석열의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하여튼 좀 이상한, 하여튼 뭔가 행사가 있었는데, 저쪽 당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매번 이 시간 기다려져요. 네. 저쪽 당 얘기 참 보면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정말 궁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쪽 당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특히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있었었는데 저도 지금 아직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예상이 안 돼가지고. 여파가 감히 예상이 안 될 정도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네. 조금 더 제가 추이를 보고 일요일쯤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왜 딱 봐도 알겠는데 뭘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네. 이유는 사실 이 담화에 오늘 대국민 담화가 이 정도일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아니, 나 진짜 되게 놀랬던 게, 이 아저씨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여기 나왔나,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었고, 글쎄, 그렇게 막 해도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아니,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지받기는 걸렀다고 보고요. 이거 굉장히 파격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정할 부분의 능력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제가 딱 이제 어제까지 분명히 미국 대선으로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이 핫했단 말이에요. 핫했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오전에는 해리스가 네.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에게 이제 전화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돼서 오전에 기자회견이 이슈가 덜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뭐 미국 대선이 워낙에 네. 엄청났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이때로 땡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슈 메이커라는 그 이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걱정과 우려는 상관없이 오늘 오전부터 언론 일면을 모두 장식하셨어요. 야, 근데 정말 대단했던 것이 글쎄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예,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그 기자회견이 검찰총장 할 때는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드는 느낌. 저 내용이 없더라도 좀 대드는 느낌. 그거 하나만으로도 먹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하에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대든다는 건 국민을 향해 대든다는 얘기인데 그 전형적으로 독재자이거나 폭군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요. 그 내용이 없다라든지 또는 상황 인식에 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든지 더군다나 아니 뭐 내 핸드폰 내 마누라가 좀 답 좀 해준 거 가지고 뭐 잘못됐니? 안 그래도 저희 이브뉴스 채널은 젊은 20, 30대가 한 구성 비율, 시청 비율이 한 20, 30% 정도 좀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반응을 쭉 봤더니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미국 대선 분석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보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미국 정치를 많이 따라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이슈를 전면을 미국 대선 다음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걸 보고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국 정치보다 앞서 나가는 정치가 하나 있다.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신성력 정치라고 신성력 정치. 예, 뭐 보살 미륵 아. 해가지고 천공해갖고 다 튀어나와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신성력 정치로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악을 했었는데 오늘 그에 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열리는 이 기자회견을 한동훈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몰랐나요?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허.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나오는 반응은 조금 추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요일 날 말씀드릴 거고 예. 근데 왜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느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게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 대담 기자회견의 일정을 모르고 있었다. 정말? 라는 내용이 핫픽스입니다. 예. 아니, 모르고 있었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일단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윤석열 대국민 담화 한동훈은 전혀 몰랐다고? 진짜로 몰랐나? 예. 설마 싶은데 보니까 영상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어이 했어요. 예. 실제로 오늘 채널 A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에서 빠져서 안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한동훈이 뭐라고 답했느냐? 내일 하나요? 설마 설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짧습니다. 설마 진짜로 이거 보고 봐야지 믿기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네. 여러분 안녕. 이거 아니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에서 빠져선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내일 하나요? 7일이 역시 첫 번째 제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했네. 진짜로 했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왜? 몇 번을 봤는데도 경찰이요. 한 번 더 봅시다. 이왕 웃은 김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에서 빠져선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내일 하나요? 7일이 역시 첫 번째 제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나요? 네. 진짜 몰랐나? 설마. 일단 지금 현재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어떻게 여당 대표가 음.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걸 몰랐었냐? 그 모를 수 있냐고. 모를 수 있냐? 예. 우리도 다 아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변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저희 네. 추론인데 원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언제였냐? 11월 하순으로 예정 그렇지. 중이었어요. 11월 하순으로 한다고 네. 그랬었죠. 하순이라고 하면은 이제 20일부터 말일 그 4일을 보통 하순으로 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무슨 선고가 단 15일, 25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26일 정도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확 당겨져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중진 의원들과 같이 가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한테만 전달을 안 한 게 아니냐. 그래도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진짜 바빴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네. 아니다. 어. 몰랐을 거다. 아니 알았을 거다. 나도 보면 알고서 지금 능청 떠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은 뭐라 했냐 뭐냐면 보복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러? 그동안 좀 마음에 섭했던 거 요런 걸로 소심한 반항을 하는 게 아니냐. 그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사실 그 용산에서 되게 안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100일 기자회견 완전히 덮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 아닌가? 나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야 설마 몰랐을까? 그래서 이제 아는데 모르는 척했다. 일부러.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문제긴 해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했다는 거는 대놓고 윤석열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도전의 의사가 읽힌다면 정말 몰랐다면 왕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은 왕따. 그래서 저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갈등 이야기할 때 입을 악 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론해보고 있는데 근데 설마 뭐 일부러 모른 척 했겠습니까? 야. 저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부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수요일,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한동훈 사퇴 집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사퇴 집회가 진행 중인 건가 보군요. 네. 야, 많이 모였네. 이게 국힘당 당사, 여의도 당사 앞이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보니까 뭐 여기 나온 조그만 피켓이 참 재밌네요. 취임 이후로 대통령만 공격하는 역대 최악 당대표 한동훈 사퇴하라 라고 돼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저 뒤쪽에는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예요. 살모사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예, 살모사 한동훈 프락치. 살모사 한동훈 프락치. 야, 한동훈을 살모사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의도 앞에 시간이 맞아서 저 근처 현장에서 구경해보고 싶은데 예. 원래 국민의힘 쪽 이런 집회는 지금 저기는 규모가 좀 커졌지만 대부분 약간 정예회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느낌상 예. 외부인이 오면은 딱 알아보더라고 한 번에.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네, 촛불 집회 같은 경우 사람 워낙 많아서 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런 류의 집회는 외부인이 가면 딱 알아보고 경계를 하거든요. 오. 그럴 때 저걸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 왜 그래요? 저번에 살모사 때 봤잖아요. 그 한마디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모사 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별명이 살모사예요? 네, 이번 제가 사진 한 장 추가로 준비해 봤는데 이번 집회 포스터가 뭐냐면 살모사 한동훈 잡으러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자였거든요. 야, 이거 어쩌다가 한동훈이 저렇게까지 됐죠? 살모사 한동훈 잡으러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자. 그냥 살모사, 그러니까 살모사가 왜 살모사냐면 살자가 죽일 살자잖아요. 모자가 엄마 모자예요. 엄마를 죽이고 살아가는 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모사가 유일하게 난태생이라 그래요. 그 뭐냐면 보통 뱀은 알을 낳잖아요. 네. 근데 살모사는 자기 몸속에 알을 놓고 알에서 그 새끼가 깨어날 때쯤에 그러니까 그래서 난태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 알을 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나올 때 엄마 살을 뜯어먹고 새끼가 자란대요. 그래서 살모사라고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잘 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모사 한동훈이라는 거는 지네 엄마 그러니까 윤석열 혹은 김건희를 잡아먹고 분위기 험악한데 이거? 뭐래서 아무튼 암구호는 살모사입니다. 야, 분위기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전날 당사 근처에서의 행보를 거의 안 했을 거라고 봐요. 피해 다니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네요. 당사로 출근하기가 좀 거시기 했겠네. 아마 그래서 아침에 간단한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거기는 참석하고 그냥 오후부터는 다른 데를 돌아다녔다.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집회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두 가지 포인터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요새 보면은 국힘당 이쪽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무척 재밌어요.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자, 당원 게시판에 살고 있는 한동땡, 진땡정, 허땡옥, 전형땡. 이 뭐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영부인의 개목줄
당원 게시판 속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누구를 수사하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그럼 한동땡은 한동훈을 말하는 것 같고, 진땡정은 진은정, 한동훈의 부인 얘기하는 것 같고, 헛땡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장모예요. 그 다음에 진형땡은 진형구, 장인이죠. 그러니까 진은정 씨 맞습니다.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부인의 계목줄은 뭡니까? 이걸 이제 제가 뒤에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어떠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자기 처갓집 식구들 동원해가지고 근데 김건희를 비방을 한다. 집중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 지금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서로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모사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계목줄을 걸어라 뭐 이런 식의 글을 뭐 한동땡이든 진땡정이든 헛땡옥이든 진영땡이든 이런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사해라. 야, 지금 저 댓글 공작을 한다 이 말인가요? 와, 우와.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뭐야? 한 뚜껑 찐따 사태라. 한 뚜껑 찐따. 이거는 제가 반대로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뚜껑 따라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보통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야, 이거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 댓글 정도에 달리는 얘기지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그 가져오지는 않아요. 근데 뚜껑 따라 한 뚜껑 찐따 사퇴하라.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서 대단하네. 저희 시청자 선배님들 도대체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설마 우리 저 지지자들이 저쪽 가서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텐데 어, 기가 막히게 배워서 와서 써먹어요. 어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큰 가르침을 주고 있나. 이 재밌는 거는요. 대장동 아파트 위장 전입 요것도 있어요. 한쪽 구석에 보니까. 야. 우와. 있어서 갑자기 숨이 재밌긴 한데 분위기 심각하네요. 상황이 이러니까 당사 근처에 가기가 싫긴 하겠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부인의 계목줄 저 부분이 사실 지금 더 핫한데요. 그렇죠. 보니까 영부인의 계목줄 이게 아마 지금 원인이 돼가지고 당원 게시판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뭐 한 뚜껑 따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영부인 계목줄은 이게 뭔가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설명드리려고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사퇴해라.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돼. 아이고.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 새끼들 출당 제명해라.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민주당을 항상 도와주는 김건희. 이 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경선 때. 그러니까 원희룡 비판하는 거라든지 김건희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썼나 보네요. 그리고 한 장 더 있는데요. 예, 하나 보실까요? 윤한회담 성과 없다. 윤책임 73, 한책임 10%. 윤석열 대구 경북 부정평가 78, 국힘 긍정 53. 김건희 올 2월 달에 명태균과 40분 통화, 구제 불능. 보수 권력과 지지층이 한동훈으로 거의 다 이동하고 있음. 이런 글을 썼다고요? 이런 글이 국힘당 게시판에 돌고 있다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예, 이게 왜 문제되죠? 뭐 자기들 안에서 한동훈 쪽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이 지금 150개 가량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작성자가 누구냐?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피켓에 보여드렸던 한동훈 살모사 이게 이 글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한 땡땡 해가지고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 내외와 명시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당에서 적극 대응했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뉴스를 보니 친윤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한다죠. 잘하셨네요. 한남동 십상시와 친윤 무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용산 부부 이런 처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당 대표는 민생을 챙겨 주시길요. 이거는 교묘하게 윤석열을 까고 있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밑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작성자가 봤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과 한 땡땡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 장인 장모의 이름 이거 그래서 이상하다. 아하. 한동훈 대표와 장인 장모 가족으로 보이는 몇 명이 이런 글을 수백 개를 도배하고 있더라. 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살모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럼 이런 글을 진짜 한동훈이 썼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는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썼을 거라고 생각은 안 글쎄 하는데 뭐 한동훈이 좀 쫓아나긴 해도 이런 짓은 안 하지 싶은데. 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동훈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당원이 8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귀추를 이제 어떻게 되나 주목하고 있는 찰나에 예.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처한 대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당원이 검색된다. 한 대표도 이런 논란에 대해 보고받고 작성자 이름이 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어이? 왜? 아니 지금 저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내가 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왜 이름이 검색됩니까? 마치 이거 누가 유출했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한동훈 당대표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쓴 글이 맞습니까에 대한 진위 여부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거와는 다르게 왜 이름이 검색이 되죠? 그 기능 막아야 되겠네요. 이 답변이 어라라 이거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짠가? 이 지금 이게 상황인 거죠. 그렇지. 저렇게 대응하면은 자기가 했다는 식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좀 쫓아나긴 해도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오 대단한데 저거? 충격인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게 계속 커지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마비가 됩니다. 아 이걸로 마비가 됐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제 영부인 그 개목줄 얘기도 그럼 이런 것 중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시기도 대부분 갈등이 있을 때. 경선 때 원희룡 후보랑 싸웠을 때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될 때라든가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마음에 안 들은 이후에 올라온 글들이라든가 그게 다 한동훈 뭐 진은정 네. 뭐 진형구 뭐 허무슨 옥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한 이름으로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의심을 할 만하긴 하겠네. 정황상 의심이 돼갖고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대응이 이게 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제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원 토크라고 해가지고 예. 들어가서 직접 보면은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제목으로 검색하거나 내용으로 검색하거나 그러한 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작성자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으로 검색하니까 네. 나왔겠죠. 근데 이게 바뀌고 나서 없어졌네요. 작성자가 사라지고 제목, 내용, 댓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한동훈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설마 이 대응 과정 의혹이 불거지고 이슈가 되고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아, 난리가 났겠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나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자백한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설마 진짜 대국민 담화하는 걸 그치. 몰랐겠어? 그치. 전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난전 속이었어가지고 몰랐을 수도 있다. 지금 지금 자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예, 거기 대처하느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이 난리를 쳤다면 그래서 살모사 한동훈 이런 식의 그런 피켓까지 등장할 정도면 그러네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었겠네요. 반면에 제가 많이 배워요. 야 정치에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런 계략도 있구나. 이 하나하나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배워갈 겁니다. 야, 근데 대단하다. 참 국힘당 저게 만약에 진짜 한동훈이 쓴 거였다면 한동훈도 참 볼만한 친구네. 내 쪼잔한 건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야, 대단하네. 와, 요새 저쪽 당 상황을 보면은 입이 안 다물어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게 과연 여당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가? 여당 대표가 할 일인가? 아니 혹은 대통령이 할 일인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한테 할 짓인가? 그리고 지지자들이 과연 저래도 되나? 사실 이 정도면 메인 언론사에서 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고 팩트 체크를 짚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팩트 체크를 짚어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게 잘 안 돼서 팩트도 확인을 잘 안 해줘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걸로 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8시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이건 대형이지. 이건 초대형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기사로만 몇 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 유튜브부터 시작된지도 아는데 저도 보면서 이게 팩트체크 과정에서 잘 안 이루어져서 언론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슈 자체가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굉장히 타격이 있겠는데요. 진위면 진짜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꽤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래서 뭐 또 한동훈 쪽에서는 그날 반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반격하기보다는 지금 이번 대국민 담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이 얼마나 클지 모른다. 네. 라고 했었던 게 그 이전부터 사실은 한동훈 지지층에서는 반응이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아하. 그걸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오늘 담화가. 기자회견이.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어제 대국민 담화가 예고되었던 그 전날에는 지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나 한번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예, 저 눈 감고 귀 닫고 있으려고요. 네.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힘당 쪽에서 이게 나왔다고요? 이거 이제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쪽 그 지지자들 이런 걸 쓴다고요? 예, 팬카페 글들인데요. 제가 이거는 감수성이 선배 담아야 돼요. 한동훈 대표를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눈 감고 귀 닫고 있으려고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그 윤석열 거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왜 자꾸 편향적으로 방송하실 겁니까? 팩트 체크는 제가 못해도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야, 이게 국힘당 쪽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도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근데 실제로 눈뜨고 못 볼 기자회견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것도 좀 사이즈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발 혈압 오르지 않기를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선배님 감정. 자, 제발 혈압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뒤에 뭐라고 했어요? 저 요새 혈압 수치가 정상치 않아요. 윤석열 때문에 화병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다 말을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심란합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 활자로만 읽으세요.
이게 진짜로 이 해석이죠. 이게 진정한 해석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한두 개 본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 제가 한 번씩 보다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게 민주진영인 건지 국민의힘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숨이 좀 막막 답답할 정도인데 대단하네요. 이런 게 진짜 이거는 민주당 쪽에 올라와 있는 댓글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런데 이거 좀 머리 어질어질하다 순간적으로. 야 대단하네요. 이게 뭐 대단하단 말밖에 못 하겠는데 오늘도 참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친한 친윤이 지금 저렇게 크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원인을 꼽자면 사실 친한계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시위하고 하는 친윤계에 대항하는 게 현재 권력이라 쉽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면서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범민주 한 이렇게 타고 싶은 건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탄핵이든 뭐 지금 이제 그 임기단 쪽 개헌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쟤네들 뭐 8명만 넘으면 되니까 넘어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인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비대위 시절이고 자기 측근들이 다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어서 위험 요소들이 자기한테도 있어서 결국에는 표결 전날 부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사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추가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이제 정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을 따로 분리해서 하면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한 대표님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찬성할 의향이 확실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동될지는 봐야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명태균 특검을 하게 되면 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와, 이거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근데 참 코미디네요. 예, 아주 재밌는 개그 프로 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개그 프로가 안 된다는 얘기,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올 만하네요. 오늘 대국민 드라마가 더 재밌었어가지고. 예, 대국민 드라마도 참 네. 볼만했죠. 네, 참. 예, 도저히 못 보실 것 같았다, 못 볼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쪽 땅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참 의외로 신선하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제가 국민의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진영에도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특히 표결 200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누굴 데려와야 될지 몰라서 이걸 공부하다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의지가 있어 보이니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재명 대표와 회담해서 분리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결심 있으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상황으로. 아직은 그냥 가능성을 거론하는 수준이지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네요. 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한번 제가 취재를 해보고 있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가 나오면 도움될 만한 정보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날도 재밌는 소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날 아까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관련돼서 반응을 좀 종합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